이번 시간에는 AI는 누구를 닮았을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AI는 기술인데 어떻게 누군가를 닮는다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은 차갑고 논리적인 존재입니다.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감정이 없고 인간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AI가 내린 판단이나 추천은 객관적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객관적이고 공정할까요?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를 닮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투도 닮고 행동도 닮고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닮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AI도 똑같습니다. AI는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를 보고 배우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도 그 편견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처럼 AI도 정확히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채용 AI가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다거나 얼굴 인식 시스템이 특정 인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AI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그 원인과 영향,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I가 어떻게 배우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아기가 강아지라는 개념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강아지야, 이건 강아지야 라고 수백 번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네 개의 다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짖는 동물을 보면 아, 저게 강아지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죠. AI도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수천 장, 수만 장의 강아지 사진에다가 강아지라는 라벨을 붙여서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AI는 강아지의 특징을 스스로 찾아내고 나중에는 처음 보는 강아지 사진이 나오더라도 아, 이것은 강아지네 하고 알아보게 됩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사람이 만든 데이터, 즉 우리가 인터넷에 남긴 수많은 글, 이미지, 영상, 뉴스 기사 등을 보고 배웁니다. 이걸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AI는 우리가 세상에 남긴 흔적들을 교재 삼아 공부하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데이터를 보고 배웠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아기에게 푸드 사진만 100장을 보여주고 강아지라고 학습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나중에 진돗개를 봤을 때 강아지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본 것은 푸드뿐이었기 때문인데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곧 AI의 세계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5년에 구글 포토의 이미지 인식 AI가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흑인의 사진을 고릴라로 분류한 것인데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는 학습 데이터에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의 이미지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AI에게 의사라는 단어를 보여주면 그 단어 주변에서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인터넷에 올라온 문장들이 대부분 그는 닥터입니다. 그녀는 간호사입니다. 와 같은 식이라면 AI는 자연스럽게 의사는 남성, 간호사는 여성이라는 연관성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편향의 출발점인데요.
AI는 그 문장을 쓴 사람을 편향적이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패턴이 자주 나타났다라고 패턴을 학습할 뿐입니다. 여기서 AI 학습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AI가 데이터에 담긴 사실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가치관과 편견까지 함께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AI가 이런 편향된 패턴을 그대로 모방할 경우에 현실의 불평등이나 차별을 그저 자연스러운 사실로 재생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향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첫 번째는 수집 편향으로 데이터를 어디서,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수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의료 AI를 개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주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만, 그것도 40대에서 60대 환자들한테서만 수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AI는 지방에 사는 노인들이나 젊은 환자들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피부암 진단 AI가 이런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로 백인 피부의 이미지로 학습하다 보니 유색인 중의 피부암은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라벨링 편향, 즉 데이터에 라벨을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입니다.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용 데이터에 라벨링, 그러니까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감정을 분석하는 AI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문장을 보고 이건 긍정이야, 이건 부정이야, 혹은 이건 중립이야 라는 식으로 구분을 해서 라벨을 붙이게 되죠. 그런데 이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 같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당신은 참 독특하시네요 라는 말이 칭찬일 수도 있고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혹은 상황마다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데이터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AI도 그 편향을 고스란히 학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편견이 데이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입니다. 2018년에 아마존에서는 채용 AI를 개발하여 사용했는데요. 이 AI가 여성 지원자를 노골적으로 차별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채용 AI는 과거 10년간의 채용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기술 직군에서는 주로 남성들이 채용되어 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는 좋은 지원자는 남성이라는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학습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력서상에 여성 섹스클럽이라던가 여자학교와 같은 여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다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AI는 과거의 불평등을 그대로 학습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재현해낼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측정 편향입니다. 범죄 예측 AI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죄 예측 AI는 과거의 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지역에 경찰의 순찰 빈도가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검거되는 범죄자의 비율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실제 범죄율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검거되었다, 즉, 더 많이 측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검거율 데이터만을 학습한 AI는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위험으로 판별된 지역에 더 많은 경찰들이 배치되고 그 결과로 검거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에 따라 AI가 예측이 정확했다라고 학습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데이터가 현실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이런 편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성인식 AI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학습 데이터가 주로 표준어를 쓰는 20대에서 40대의 남성의 음성뿐이라면 노인이라던가 어린이, 그리고 표준어가 아닌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남성이 아닌 여성의 목소리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음성인식 시스템들이 여성의 목소리 혹은 비영어권 억양에서 훨씬 더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이러한 다양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편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편향이 왜 문제일까요? 그냥 조금 부정확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규모와 속도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하루에 몇십 명, 많아야 몇백 명에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하루에도 수만 건, 수십만 건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편향된 AI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사람은 실수를 깨닫고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사이에도 AI는 이미 수천만 개의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AI는 객관적일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AI가 판단한 거다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크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심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I에도 편향이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AI는 객관적일 것이라는 이 환상 때문에 그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은 의심하고 따져보게 되지만 AI 판단은 보다 쉽게 그저 받아들이고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편향이 스스로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범죄 예측 AI의 이야기처럼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한 AI가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가 다시 데이터로 축적되어 다시 학습하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편향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잘못이 발생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차별적인 결정을 내렸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데이터를 수집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AI를 설계하고 만든 개발자의 잘못이라고 해야 할까요? 해당 AI를 선택하고 도입한 기업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이와 같이 책임이 분산되면서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차별이 데이터에 담기게 되고 AI가 그것을 학습하고 이를 다시 반복해서 재생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AI가 계속해서 과거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편향된 AI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과 인사의 사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아마존의 채용 AI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AI 기반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름이나 거주지, 출신 학교와 같은 정보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특정 집단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이름을 가진 지원자가 있을 때 특정 문화권의 이름을 가진 지원자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인사평가와 이런 의사결정이 과거 데이터가 보여준 패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금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 AI는 대출 승인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과거의 데이터에 담겨 있던 차별이 그대로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편번호만 보더라도 인종을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신용 기록이 부족한 청년들 혹은 이민자들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높습니다. 이외에 사법 분야에서도 AI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범죄 예측 시스템 외에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AI가 실제 법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컴퍼스라는 시스템이 대표적인데요. 이 시스템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흑인 피고들에게 더 높은 재범 위험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자유를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판단에도 편향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의료 AI가 특정 집단의 질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면 이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연구를 통해서 미국의 의료 알고리즘이 똑같은 건강 상태의 백인 환자와 흑인 환자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흑인 환자들이 더 아픈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위험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차별의 재생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AI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굴인식 카메라, 자동 번역기, 검색 엔진, 추천 알고리즘, 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수십 개 이상의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편향들을 학습하고 노출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대표성 있는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양한 인종, 성별, 연령, 지역, 사회 경제적 배경을 포함하여 소외되는 집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세계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수 집단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더욱 많이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의 과정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라벨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여러 사람이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라벨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진 편향 자체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와 함께 AI의 공정성을 측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단별로 정확도의 차이를 측정하고 편향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또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AI의 정확성이 중요한 만큼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양한 개발팀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AI를 만드는 사람들 자체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AI 업계는 남성, 특정 인종, 특정 교육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개발팀이 다양해진다면 더 많은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AI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특히 채용이나 금융, 사법과 같은 고위험 분야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설명 가능한 AI를 개발하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AI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환경에서 성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루프를 구축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재학습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개발자들에게는 윤리 교육을 하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공론화해야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AI를 만드는 것도 AI를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지금의 AI는 과거의 우리를 닮았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불평등, 차별까지도 고스란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학습시킬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교육, 의료, 사법, 금융,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면서 그 AI가 내린 결정이 누군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공정성 팀을 만들고 연구자들은 편향 감지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AI 감시 활동을 하고 정부들은 AI 윤리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이와 같은 노력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보다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불공정한 AI를 발견한다면 목소리를 내고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